85세까지 못 사는 이유 99%는 이 5가지 습관 때문입니다. 저는 85세에도 일주일에 사흘은 수술을 합니다. 제 나이의 절반인 동료들은 긴 근무 후에 힘들어하는데 말이죠. 그 비결은 유전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말해주지 않는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한 가지 습관입니다. 저는 50년 경력의 신경과 전문의 김서현입니다. 그동안 저는 인지기능 저하와 놀라운 보존 사례를 모두 보아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화가 기억력 상실과 쇠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25세부터 105세까지 환자들을 치료한 결과 저는 유전이나 돈이 아니라 한 가지 습관이 노년기에 누가 잘 사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석 달 전 저에게는 78세인 영숙 씨와 철수 씨라는 두 명의 환자가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건망증으로 힘들어했고 철수 씨는 여전히 예리하며 활발하게 지냈습니다. 그 차이는 학력이나 유전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가 유지해온 습관을 영숙 씨는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습관은 비용이 들지 않고 하루에 단 몇 분이면 충분하며 인지기능 저하와 노화의 근본 원인을 겨냥합니다. 이것은 보충제나 치료에 관한 것이 아닌 마음가짐입니다. 노화가 불가피한 쇠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자신에게 도전하고 활동적으로 지내면 쇠퇴를 피할 수 있습니다. 뇌의 신경가소성, 즉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세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뇌 성장을 위한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을 멈춥니다. 쇠퇴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작됩니다. 30년 동안 저는 간단한 아침 습관을 실천해 왔습니다. 20분간의 인지교차 훈련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이와 관련된 쇠퇴에 저항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지 예비 능력을 구축합니다. 인지 예비 능력은 완충제 역할을 하여 높은 예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뇌 손상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습관은 무료이며 장비가 필요 없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기억력, 처리 속도, 실행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서울대, 연세대, 서울아산병원의 연구가 이 접근법을 지지하지만 비싼 치료법에 밀려 종종 간과됩니다. 3년 전 저는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를 보이는 환자들에게 이 습관을 추천했습니다. 6개월 만에 87%가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정신적으로 다시 젊어진 느낌을 받았고 기억력, 기분, 수면, 신체 조정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뇌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도 함께 개선됩니다. 이제 이 습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저는 복잡한 패턴 인식과 순차적 기억력 도전을 결합한 의도적인 연습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구성 요소를 이해하면 실제로는 매우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는 패턴을 인식하고 순서를 기억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이것들은 정기적으로 도전받을 때 전체 신경망을 강화하는 기본적인 인지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러한 능력에 도전하는 것을 멈추고 점진적인 쇠퇴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패턴 인식과 순차적 기억력을 연습하면 이러한 능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정확한 루틴입니다. 저는 시각적 패턴 분석에 5분, 청각적 패턴 인식에 5분, 순차적 기억 과제에 5분, 그리고 복잡한 의사결정 시나리오에 5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두뇌 훈련 게임처럼 들릴 수 있지만 훨씬 더 정교하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시각적 패턴 분석을 위해 저는 신경학적 평가 도구를 기반으로 개발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복잡한 이미지를 보고 미묘한 패턴, 이상 또는 변화를 식별합니다. 이것은 사진 속 건축, 세부 사항, 자연 풍경의 변화 또는 기하학적 패턴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뇌는 시각 정보를 해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각 처리와 주의력을 담당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청각적 구성 요소는
복잡한 사운드스케이프를 듣고 개별 요소를 식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른 악기를 식별하는 클래식 음악, 다양한 새소리를 구별하는 자연소리, 또는 다른 소음원을 분리하는 도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각 처리와 선택적 주의력을 강화하는데, 이 능력들은 나이가 들면서 상당히 감소하지만 인지 기능에 중요합니다. 순차적 기억 훈련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순서를 암기하고 회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저는 1년의 숫자를 암기한 다음 앞으로와 뒤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는 1년의 움직임을 암기한 다음 역순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이것은 작업 기억을 강화하는데, 이는 전반적인 지능을 가장 잘 예측하고 노화에 가장 취약한 인지 능력입니다. 의사결정 구성 요소는 복잡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신속하게 옵션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은 의료 사례, 전략적 퍼즐 또는 윤리적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 피지를 적극적인 분석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모든 인지 능력을 조정하는 뇌의 최고 경영자인 실행 기능을 강화합니다. 이 루틴을 매우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조합과 진행입니다. 각 구성 요소는 다른 신경망을 목표로 하지만 함께 포괄적인 인지 운동을 만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진적 과부하라고 불리며 지속적인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두뇌 훈련 프로그램은 점진적 과부하를 통합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같은 수준에 머물게 하는데, 이는 현재 능력을 유지하지만 향상시키지는 않습니다. 제 루틴은 점점 더 어려운 패턴, 더 긴 순서, 그리고 더 복잡한 결정으로 끊임없이 저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은 제 뇌가 적응하고 성장하도록 강제하여 나이와 관련된 쇠퇴로부터 보호하는 인지 예비 능력을 구축합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잠에서 깨자마자 하는데, 그때가 뇌가 가장 신경가소성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기억을 통합하고 대사 폐기물을 제거합니다. 잠에서 깨면 신경망은 학습과 적응에 최적화됩니다. 이 시간 동안 인지적 도전에 참여함으로써 신경가소성 반응을 극대화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루틴을 해왔고, 제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차 복잡성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85세인 제 인지 기능은 55세 때보다 더 좋습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측정 가능한 사실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실시하는 것과 동일한 인지평가를 받으며 제 점수는 해마다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기 위해 3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루틴을 시작하는 환자들은 몇 주 안에 개선을 느낍니다. 그들의 사고는 더 명료해지고 기억력은 더 예리해지며 정신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가족들은 그들이 더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면 신경가소성이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뇌가 나이에 따라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도전으로 개선되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제가 55세에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때 저는 이미 정상적인 인지 저하라고 생각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더 자주 잊어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오래 걸렸으며 오후에는 정신적으로 둔해졌습니다. 아침 인지 루틴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러한 증상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이점은 인지 기능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 환자들은 제가 상담 중에 더 활기차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수술 정밀도가 향상되었습니다. 필요 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제 손과 눈의 협응력과 공간 인지 능력이 날카로워졌기 때문에 제 골프 실력까지도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인지 훈련과 신체 능력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노화에 대한 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뇌는 사고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 균형, 협응력,
심지어 장기 기능까지 통제합니다. 인지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그것들이 통제하는 모든 것을 강화합니다. 부산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복잡한 인지 훈련에 참여한 노인들은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들의 균형 감각이 향상되었고 반응 시간이 빨라졌으며 낙상 위험이 40% 감소했습니다. 뇌와 신체의 연결은 매우 강해서 인지 운동이 말 그대로 신체 운동이 됩니다. 이것이 이 루틴을 채택한 제 환자들이 종종 예상치 못한 이점을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은 수면, 개선된 소화, 향상된 면역 기능, 심지어 더 좋은 피부 품질까지. 그것들은 별개의 개선이 아니라 신체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개선된 뇌 기능의 모든 표현입니다. 가장 쉬운 수준에서 시작하여 더 발전된 도전으로 진행하는 이 루틴을 정확히 어떻게 실행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즉시 모든 것을 마스터하는 것이 아닙니다. 뇌에 점진적으로 도전적인 자극을 제공하여 적응과 성장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첫째 주는 기본적인 패턴 인식으로 시작합니다. 복잡한 사진, 아마도 도시 풍경이나 자연 풍경을 찾으세요. 60초 동안 그것을 연구한 다음 눈을 돌리고 특정 세부 사항을 떠올려 보세요. 중앙 건물에 창문이 몇 개 있었나요? 정형에 있는 차의 색깔은 무엇이었나요? 그림자는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나요? 이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인지 네트워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이미지를 분석할 때 시각적 주의력, 공간 기억력, 세부 처리 능력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그림을 보지만 적극적인 분석은 뇌가 일하도록 강제합니다. 명백한 세부 사항으로 시작한 다음 더 미묘한 요소로 진행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이전에 놓쳤던 세부 사항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청각 훈련을 위해서는 익숙하지 않은 기악곡으로 시작하세요. 눈을 감고 개별 악기를 식별하는 데 집중하세요. 바이올린이 비올라와 분리되어 들리나요? 트럼펫은 언제 들어오나요? 어떤 타악기가 사용되고 있나요? 이것은 청각적 변별력과 선택적 주의력을 개발하는데 이 기술들은 나이가 들면서 급격히 감소하지만 연습을 통해 빠르게 향상됩니다. 순차적 기억은 간단하게 시작합니다. 전화번호를 암기한 다음 거꾸로 암송하세요. 짧은 식료품 목록을 암기한 다음 역순으로 회상하세요. 더 긴 순서와 더 복잡한 패턴으로 진행하세요. 저는 종종 걷는 동안 보는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합니다. 저는 글자와 숫자를 암기한 다음 그것들을 알파벳 순과 숫자 순으로 정신적으로 재배열할 것입니다. 의사결정 구성 요소는 일상적인 시나리오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당을 선택한다면 무작위로 고르지 마세요. 비용, 영양, 분위기, 이동시간, 주차 가능성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세요. 이러한 요소들을 정신적으로 비교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세요. 이것은 실행 기능을 사용하고 복잡한 분석을 담당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합니다. 기본 수준에서 2주가 지나면 진행이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난이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정체됩니다. 뇌는 도전에 빠르게 적응함으로 어려웠던 것이 일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향상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복잡성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주는 결합된 도전을 도입합니다. 시각적 패턴을 암기하면서 청각적 순서도 암기하세요. 이것은 뇌가 여러 정보 흐름을 동시에 관리하도록 강제하여 작업 기억과 인지적 유연성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두 과제 중 어느 하나만 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이것이 바로 성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달에는 시간 압박을 추가합니다. 같은 과제를 더 짧은 시간 제한으로 수행하세요. 이것은 처리 속도를 개발하고 뇌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강제합니다. 시간 압박은 또한 스트레스를 약간 증가시키는데 이는 적절히 관리될 때 기억 통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달에는 방해 과제를 도입합니다. 순서를 암기하면서 100에서 7호씩 거꾸로 세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과제를 수행하세요. 이것은 인지 통제력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이것은 종종 분산된 주의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넷째 달이 되면 제가 인지교차 훈련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과제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패턴 인식으로 시작하여 즉시 순차적 기억으로 전환한 다음 의사결정으로 뛰어넘으세요. 이것은 인지적 유연성을 개발하고 과제 전환을 담당하는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이 진행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뇌를 사용하는 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한 가지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과제 사이를 전환하고 여러 정보 흐름을 관리하며 시간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이러한 능력을 명시적으로 훈련함으로써 우리는 실제 세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루틴을 개선해왔고 개선이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85세인 저도 처리 속도, 기억력, 문제 해결 능력에서 계속해서 향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신경가소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적용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인지훈련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점을 증폭시키고 포괄적인 뇌 건강을 보장하는 세 가지 다른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천 명의 환자와의 제 임상 경험으로 뒷받침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습관은 전략적인 영양 섭취 타이밍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지에 대해 생각하지만 언제 먹느냐가 뇌 기능에 똑같이 중요합니다. 뇌는 체중의 2%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칼로리의 20%를 사용합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연료를 공급하느냐가 인지 능력에 극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뇌 건강에 있어서는 특정 음식보다 식사 패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제가 인지 연료 공급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 것을 따랐습니다. 저는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가장 큰 식사를 하고 에너지 요구량이 중간일 때 적당한 식사를 하며 뇌가 회복 중일 때 최소한의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아침 인지 루틴 전에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 단백질이 포함된 상당한 양의 아침 식사를 의미합니다. 뇌는 에너지를 위해 포도당이 필요하지만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아닌 지속적인 포도당이 필요합니다. 복합 탄수화물은 꾸준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단백질은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을 위한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 제 아침 식사는 보통 스틸컷, 귀리와 블루베리, 호두, 계란 2개, 그리고 녹차를 포함합니다. 귀리는 지속적인 포도당을 제공하고 블루베리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제를 제공하며 호두는 신경막 건강을 위한 오메가3 지방산을 공급하고 계란은 신경 전달 물질 합성을 위한 콜린을 제공하며 녹차는 차분한 각성을 위한 L티아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점심은 적당하며 오후 인지 능력을 지원하는 음식에 중점을 둡니다. 이것은 보통 오메가3를 위한 자연산 생선, 엽산과 비타민 K를 위한 잎이 많은 채소, 그리고 항산화제를 위한 다채로운 채소를 포함합니다. 저는 오후 피로를 유발하는 무거운 식사를 피하고 대신 꾸준한 에너지를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 생산을 지원하는 음식을 선택합니다. 저녁은 가볍고 일찍 보통 오후 6시까지 마칩니다. 이것은 수면 전에 완전한 소화를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뇌 회복에 중요합니다. 수면 중의 뇌는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대사 폐기물을 제거합니다. 만약 아직 음식을 소화하고 있다면 이 청소 과정이 손상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축적된 독소로 이어집니다. 이 식사 패턴의 타이밍은 자연적인 일주기 리듬과 일치하며 하루 종일 뇌 기능을 최적화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타이밍이 식사 구성만큼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뇌가 가장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저녁에 가장 큰 식사를 합니다. 저는 또한 주 2회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며 8시간 이내에만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손상된 단백질과 세포 소기관을 제거하는
뇌의 세포 청소 과정인 자가포식을 유발합니다. 자가포식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지만 간헐적 단식은 그것을 젊은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단식 기간 동안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에서 케톤으로 전환됩니다. 케톤은 실제로 우수한 뇌 연료로 포도당보다 분자당 더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해로운 부산물을 덜 생산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단식 기간 동안 정신이 맑아졌다고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전략적인 수면 최적화입니다. 수면은 단지 휴식이 아닙니다. 뇌가 기억을 통합하고 독소를 제거하며 일상 활동으로 인한 손상을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다른 어떤 요인보다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는 반면 최적화된 수면은 말 그대로 뇌 노화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엄격한 수면 위생을 유지하지만 그 결과는 스스로를 말해줍니다. 저는 예외 없이 매일 밤 8시간의 수면을 위해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들고 오전 5시에 일어납니다. 이 일관성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일주기 리듬을 유지합니다. 제 침실은 완전히 어둡고 섭씨 18도로 시원하며 조용합니다. 수면 중 빛 노출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고 수면 구조를 방해합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소량의 빛조차도 수면의 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뇌가 최적의 수면 단계를 위해 냉각되어야 하므로 온도 조절은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 저는 모든 화면 노출을 중단하고 집 전체의 조명을 어둡게 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화면을 그만 본 후에도 몇 시간 동안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저는 저녁에 자연적인 멜라토닌 생성을 지원하기 위해 호박색 조명을 사용합니다. 저는 또한 뇌가 가장 효과적으로 독소를 제거하는 단계인 깊은 수면을 최적화하기 위해 특정 기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점진적 근육 이완, 조절된 호흡, 그리고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더 깊은 수면 단계를 촉진하는 시각화 운동이 포함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습관은 사회적 인지 참여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 뇌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립은 인지 저하를 가속화하는 반면 의미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은 뇌 기능을 보존하고 심지어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이 동등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TV를 보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사회활동은 최소한의 인지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대화, 문제 해결 또는 함께 학습하는 것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사회활동은 최대한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제가 의도적으로 지적으로 자극적인 사회활동을 찾는 이유입니다. 저는 의학학회에 참여하고 젊은 의사들을 멘토링하며 어려운 사례에 대한 복잡한 토론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제 뇌가 복잡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여러 관점을 고려하며 증거를 바탕으로 입장을 방어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회적 인지 참여는 언어, 추론, 사회적 인지를 담당하는 신경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저는 또한 의대생들에게 해부학을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정리하고 복잡한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며 다른 학습 스타일에 적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 인지 시스템을 동시에 사용하고 끊임없는 정신적 유연성을 강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핵심은 단지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사회 활동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문학을 분석하는 독서 클럽, 입장을 방어하는 토론 그룹, 또는 문제 해결이 필요한 자원봉사 활동 모두 인지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가벼운 잡담이나 함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수동적인 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제공하지만 최소한의 인지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이제 이러한 습관을 실행할 때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잘못하면 실제로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4가지 습관을 동시에 실행하려고 시도하다가
몇 주 만에 지쳐버리는 환자들을 봅니다. 뇌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양 섭취 타이밍을 추가하기 전에 2주 동안 20분 아침 인지 루틴만으로 시작하세요. 또 다른 2주 후에 수면 최적화를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지 참여를 추가하세요. 두 번째 실수는 비일관성입니다. 루틴을 사흘 동안 완벽하게 하고 나흘 동안 건너뛰는 것은 최소한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복잡한 버전을 드물게 하는 것보다 단순화된 버전을 매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신경가소성은 일관된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며칠을 걸으면 적응 과정이 깨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향상됨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더 쉬운 과제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현재 능력을 유지하지만 새로운 능력을 구축하지는 않습니다. 인지 루틴 중에 정신적으로 도전받는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쉬워진다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인지 훈련에 집중하면서 수면의 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양실조 상태에서 근육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면은 뇌가 인지 훈련의 이점을 통합하는 시간입니다. 수면 부족은 낮 동안 얻은 이점을 지워버립니다. 내일 아침 정확히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알람을 맞추세요. 일어나서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커피를 마시기 전에 20분 동안 인지적 도전에 시간을 보내세요.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복잡한 이미지를 2분 동안 연구한 다음 세부 사항을 떠올려 보세요. 익숙하지 않은 음악을 듣고 악기를 식별하세요. 전화번호를 거꾸로 암기하세요. 첫 주는 어색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뇌는 잠에서 깨자마자 이런 종류의 도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2주째가 되면 향상된 각성 상태를 느낄 것입니다. 4주째가 되면 루틴이 자동화되고 일상적인 인지 과제에서 개선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추적하세요. 저는 무작위 숫자 순서를 암기하고 집중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시간을 재는 것과 같은 간단한 테스트를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측정치가 얼마나 빨리 향상되는지에 놀랍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천재가 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예비 능력을 구축하면서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매일 연습하는 것은 미래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85세인 저는 유전이나 운 때문이 아니라 30년 동안 이 원칙들을 꾸준히 적용했기 때문에 제 나이의 절반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예리합니다. 이점을 보기 위해 30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몇 주 안에 개선을 느끼고 몇 달 안에 상당한 변화를 볼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인지 저하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정신 능력이 서서히 악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고 통제권을 잡고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향상을 선택했고 85세인 지금도 계속 나아지고 있습니다. 연구는 명확하고 방법은 입증되었으며 그 이점은 단지 정신적으로 예리함을 유지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당신의 뇌에는 어떤 나이에서든 놀라운 성장과 적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게 제공되는 올바른 자극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그 자극을 제공합니다. 그것들은 마법이 아니며 비싸지 않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헌신이 필요할 뿐입니다. 내일 시작하세요. 85세의 당신이 감사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더 많은 증거 기반 장수 전략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저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건강한 노화에 대한 최신 연구를 공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 수술손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에너지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운동 루틴을 공개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며 하루에 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적 예리함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 많이 답변합니다. 단지 불가피하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늙어가는 것에 대한 대화를 시작해 봅시다.